여기서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순위로 우선 변제 받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에 관한 순위인데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권리상호 간의 우열관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저당권은 물건이죠.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과 채권 간에는 항상 물건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있고 일반 채권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만족을 받을 겁니다. 뒤에서 저당권과 가압류 분석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저당권자는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상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물건 상호간에는 물건은 배타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건 상호간에는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 그랬죠. 먼저 발생한 물건이 나중에 발생한 물건에 우선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저당권 상호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등기된 저당권이, 즉 선순위 저당권이 후순위 저당권에 우선한단 말입니다. 이 사례 보게 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만족을 받고 그 다음에라야 후순위 저당권자가 만족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근저당권자가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그 다음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저당이 먼저 됐고 전세권이 나중에 된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근저당권자보다는 그 다음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이순위 저당권하고 사이는 어떻습니까? 경과 정사에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나중에 된 이 경우는 전세권자가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과 저당권 사이에서도 누가 먼저 등기했는가에 따라서 우열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전세권이 인수되는가 소멸되는가. 자, 후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돈 다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일부분 받았는가 묻지 않고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은 나중에 전세권의 분석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됩니다. 낙찰자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내가 방 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선순위라도 소멸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용의권의 전세권의 분석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전세권의 자리에 여기에다가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차권을 이 자리에 갖다 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권 등기를 잘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다 보니까 많은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마치 전세권자처럼, 즉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처럼 보호됩니다. 즉 주택임대차인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 즉 뭐예요? 주민등록 전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마치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처럼 보호된단 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과 여기서 그 다음에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까지 하게 되면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마치 상가 건물의 전세권자처럼 보호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마치 전세권자처럼 보호되기 때문에 여기 전세권의 자리에다가 임차권을 갖다 놓게 되면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여기 A라고 하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얘가 원칙적으로는 이게 인수된다 그랬죠. 근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소멸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 등기보다 말소기준 걸린 근저당이 앞서는 경우에 이렇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다가 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보호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갖다가 놓게 되면 동일한 결과로 됩니다. 나중에 전세권의 분석, 임차권의 분석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세채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조세채권. 자, 일반적인 채권과 조세채권은 조세채권이 일반 채권에 우선합니다. 자, 일반적인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가 일반적인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국세 우선권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일반 사회인보다도 국가나 지자체가 조세 채권자가 세금을 받을 때는 이건요 국가 재정과 관계되는 부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조세를 우선적으로 만족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뭐 같습니까? 일반 채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사이에서는 저당권이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죠. 마찬가지로 조세 채권이 일반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 다 저당권도 우선권이 있고 조세도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당권과 조세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됐는가? 조세의 법정일자가 빠른가에 따라서 먼저 된 것이 우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세 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조세의 각 세목마다 조세의 발생일자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이를 뭐라고 하는가? 법정일자라고 하는데 조세 법정일자가 저당권 등기보다 빠르다면 즉 뭐예요? 조세가 저당권 등기보다 조세가 먼저 발생했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세 채권자가 뭐 저당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아가는 거고 저당권 등기가 조세 법정일자, 조세 발생일자보다 저당권 등기가 빠르다라고 한다면 저당권 등기가 먼저 저당권자가 먼저 만족을 받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여기서 아까 전세권도 있습니다.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사이도 어떻습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됐는가 전세권 등기가 먼저 됐는가에 따라서 우열관계 달라지는 거죠. 전세권 등기가 먼저 됐다라고 한다면 저당권자보다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우선 변제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다라고 한다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아까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차권도 마치 전세권과 동일한 효를 갖는다, 우선 변제 효를 갖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주택 임차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 임차인이 여기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춰서 보호요건을 다 갖춘 임차권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저당권하고 사이는 어떻게 되는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됐는가? 임차인의 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라고 하는 이 요건을 먼저 갖췄는가? 이것에 따라서 먼저 갖춘 것이 먼저 여기서 우선순위로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채권과 저당권 사이에서는 조세 법정일자가 빠른가? 그 다음에 여기서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가 빠르냐 조세 법정일자가 빠르냐에 따라서 우열관계가 달라진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가 저당권보다 조세가 나중에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조세가 당해세다라고 한다면 당해세라고 하는 부분은 그 물건에 그 재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누구나 다 이런 정도의 세금은 이러한 부동산에 당연히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 이걸 당해세라고 합니다. 당해세는 늘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즉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빠르다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이 당해세보다 빠르다라고 하더라도 즉 당해세가 저당권 등기보다 나중에 됐다라고 하더라도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당해세를 조세채권자가 먼저 받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당권보다 늦게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당해세 우선특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아까 저당권하고 임차권하고 사이에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됐느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보호요건을 먼저 갖췄는가 즉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먼저 갖췄는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됐는가 이 선을 가지고 우열관계가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컨대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에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자가 있고 병이라는 전세권자, 정이라는 이순위 저당권자, 즉 다른 이런 권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A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 부동산이 매각돼 가지고 X에게 넘어갈 때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됐는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먼저 됐는가에 따라서 우열관계 달라진다 그랬죠. 따라서 임차인이 여기서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보호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담보권자들이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이순위 저당권자,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보호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임차인 A는 왜 이런 집에 들어왔을까요? 이 사람은 사회 경쟁이 약자다 보니까 와 싸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지다 보게 되면 중간에 가다 여기서 끊긴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임차인은 보증금 하나도 못 받고 길거리에 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사회 경쟁 약자로서의 임차인은 사실상 이 보증금이 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그의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이게 바로 보증금이란 말입니다. 이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고 길거리로 쫓겨나간다? 그럼 이거요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특별법에서 순위가 늦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소액보증금 임차인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저당권자 등보다 먼저 배당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라고 하고 이를 우선 변제권을 자기의 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가 아닌 특별히 저당권자보다 먼저 발생한 저당권자보다도 우선 변제 받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최우선 변제권이다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봅시다. 병이라는 사람이 얘가 임차인이다라고 합시다. 임차인. 그러면 A도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배당이 되겠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근저당권자보다 다음으로 배당받고 얘 다음으로 이순위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것 아닙니까? 자기의 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입니다. 그러나 A는 어떻습니까? A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가지고 보증금 중 일정액을 여기서 최우선해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현재 금액이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1천 이하라면 서울 보증금이 1억 1천 이하의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회 경쟁 약자인 소액 임차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전액이 아니라 3,700만 원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최우선 변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다라고 한다면 광역시에서는요 6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은 사회 경쟁 약자다. 소액 임차인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소액 임차인이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2천만 원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만족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는가?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과 이거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것을 최우선 변제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임차권의 분석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권리상호 간의 우열관계에 대하여 쭉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 퇴직금 등은 임금채권, 퇴직금 채권 이런 것을 뭡니까? 채권이죠. 임금은 채권이란 말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바로 임금채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 퇴직금 등의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임금 우선 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로자 임금 전액이 아니라 못 받은 임금 전액이 아니라 근로자 임금 중에서 3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 및 재보상금 이 세 가지는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만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임금 우선 특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임금 우선 특권이 발생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먼저 임금을 못 받은 임금을 줘야 될 사용자가 또는 그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 여기서 이게 경매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원래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산이 또는 회사의 재산이 경매로 매각돼서 매각대금화되었을 때 매각대금으로부터 최종 3호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 및 재보상금 요 법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최우선에서 먼저 변제를 받겠죠. 먼저 배당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경매라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로 매각이 돼가지고 만약에 1년 후에 매각 대금화된다, 그때 배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못 받은 상태에 있는데 1년 동안 그 배당을 받기 전까지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근로자가 최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최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라고요? 자, 임금은요, 3월분의 임금, 퇴직금은 3년분의 퇴직금,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은, 자, 그거는 제한이 없고요. 이것에 대하여 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 금액을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준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근로자에게. 그리고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대위하여, 대신하여, 근로자 대신 주고, 근로자 대신 배당에 참가합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먼저 주고 이런 금액을 채당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부동산에 저 밑에 압류채권자가 있습니다. 압류채권자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거 이것은 후순이라도 저당이나 이런 권리보다 후순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 채당금의 경우는 최우선에서 변제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때로는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여기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자기가 못 받은 금액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임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배당을 받을 때 근로자가 그 부분에 대하여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이 재보상금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먼저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원래 배당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원래는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자, 물건과 채권 간에는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물건 상호 간에는 먼저 발생한 물건이 나중에 발생한 물건에 우선한다. 채권 상호 간에는 우열관계가 없다. 따라서 먼저 발생한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발생한 채권을 우선하지 않는다. 끝 이거 아닙니까? 요대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법체계는요, 거기서 그때마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 또는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예외 규정을 막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가 막 헷갈릴 정도로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볼까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글자 그대로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에 우선당한단 말입니다. 저당권, 전세권 등이 먼저 만족을 받아가고 나야 그 다음에 만족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보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집주인이 전세권 등기를 안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스스로 혼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마치 전세권 등기를 한 것처럼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채권이죠. 채권이지만 이 특별법에서 정하는 요건,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요건을 저당권 등기일자보다 빠르다라고 한다면 채권에 불과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물건인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잖아요. 또 보세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세채권은 저당권하고 사이에서 일반적인 채권보다 조세채권이 국가의 재정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을 우선시키고 있습니다. 저당권과의 사이에서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됐는가, 조세 법정일자가 빠른가에 따라서 우열관계가 달라지는데, 자, 여기서 당해세의 경우는 먼저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임차인이 요건을 갖춘 것이 저당권보다 요건을 먼저 갖췄다라고 한다면 저당권보다 빨리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특별히 그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임차인이다라고 한다면, 아까 소액보증금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저 뒤에 후순위를 하더라도 먼저 발생한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먼저 배당받는다 그랬죠. 또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3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이 재보상금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때그때마다 사회 경제적 약자의 보호 또는 구체적 타당성 확보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수많은 예외 규정과 특별법, 특별 규정을 막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법은요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권리관계와 배당관계가 아주 복잡한 배당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 아주 모르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요 이거는 다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배당 관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과 우리는 사실상 관계가 없죠. 배당이라는 건 뭡니까? 낙찰자인 내가 매각대금을 냈습니다. 내가 낸 매각대금 가지고 채권자들이 논아갖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내가 낸 돈 가지고 누가 얼마를 받아가든지 간에 그가 다 받는지 못 받는지 누가 얼마를 받아가는지 이건 낙찰자인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따라서 배당은 이 복잡한 배당 절차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하고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누가 채권자 중에서 채권자가 얼마를 배당받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다만 세입자인 채권자가 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다 받아가는가 하나도 못 받아가는가 일부분 받아가는가 이것은 낙찰자인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세권자나 세입자가 돈을 다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명도에 저항이 없겠죠. 그러나 세입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아간다 또는 일부분 받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저항이 생기겠죠.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세입자로서 배당을 다 받아가나 못 받아가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배당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전세권과 임차권의 분석에서 다시 이 배당 관계에 관한 거 우선배제권에 관한 얘기는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배당에 관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뒤에서 살펴볼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자기보다 선순위 권리자들이 다 만족을 받고 자기에게 뭔가 떨어질 것이 없으면 남을 가망이 없으면 이런 경매는 무익한 경매다라고 해가지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 취소, 즉 무효 취소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배당에 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여기서 원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요 나중에 여기서 전세권과 임차권에 관한 분석 이런 쪽에서 배당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얘기를요 총 정리한 것이 161페이지에 있는 배당 순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저당권과 조세하고 사이에 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와 그 다음에 조세채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것이 전자니까요. 앞에 161페이지 가지고 권리상호 간의 우열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제일 처음에 매각대금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은 경매 비용이 제일 처음 빠져나간다 그랬죠. 이거는 배당 이전의 문제입니다. 배당 이전의 비용 상환입니다. 경매 비용이 제일 처음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요 무시해도 좋습니다. 실무상 이런 것은 없고 제3취득자가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 대개 이런 것은 유치권의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유치권 쪽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경매 비용이 먼저 빠져나간다. 이거는 배당 이전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뭡니까? 순위와 상관없이 나중에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등기된 저당권자 등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특권적인 권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자, 소액보증인 임차인의 경우에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임금우선 특권, 3월분의 임금, 3년물의 퇴직금이 재보상금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임금우선 특권, 그 다음에 당해수우선 특권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런데 세 가지가 모두 특권적인 최우선 변제권을 영순위 채권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중 일정급, 그 다음에 임금우선 특권, 이거는 같은 급입니다. 같은 급이기 때문에 경합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안분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당해세가 그 다음으로 빠져나갑니다. 똑같은 최우선 변제라 하더라도 1순위와 2순위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소액보증 임차인의 우선배제권에 관한 얘기는 주택이나 상가 등에서 나타나는 거죠. 임금우선 특권에 관한 것은 이건 근로자에 관한 문제죠. 따라서 이게 같이 경합되는 경우는 극히 그 사례가 나타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합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안분비를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실제로 그런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위상 이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배제 순위에 따라 다르단 말입니다. 자, 우선배제 순위에 따라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선배제권이 있는 권리들이 모두 뭐였습니까? 우선배제 있는 권리들, 순위에 따라 우선배제 받는 거. 자, 먼저 저당, 근저당 등의 담보권이죠. 또 전세권도 우선배제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서 조세채권도 우선배제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의한 임차권도, 자, 특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전세권처럼 우선배제권을 갖는다고 했었죠. 저당, 근저당 같은 담보권, 전세권과 임차권 같은 이런 세입자로서의 권리, 그 다음에 조세채권, 이런 것들이 모두 우선배제권을 갖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서 각각 어느 것이 먼저 요건을 갖추는가에 따라서 여기서 우선배제 순위가 달라지겠죠. 예컨대 이렇게 될 겁니다. 최우선 순위로 근저당이 제일 처음에 등기가 됐어. 그럼 이게 1순위. 그 다음에 전세권이 두 번째로 됐어요. 그 다음에 조세채권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당권 설정되기가 되고, 마지막에 임차인이 다섯 번째로 임차인이 요건을 갖췄고 한다면 요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결정되겠죠. 그리고 이 우선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면제 그 다음에 일반 임금 채권이 있습니다. 일반 임금 채권 뭡니까? 자, 임금 우선 특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3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이 재보상금 이렇게 했죠? 그 부분을 제한 나머지 임금이 그 다음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당해서를 제한 조세채권이 그 다음에 나가고, 그 다음에 공과금 채권, 일반 채권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순서를 근데 사실상 그 일반 채권이다라고 했을 때에 다른 우선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배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일반 채권자에게도 여기서 배당 요구한 집행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도 배당 요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에는 일반 채권자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변제권까지 이해하면 될 겁니다. 특히 세입자로서의 전세금 반환 채권자, 보증금 반환 채권자가 만족을 다 받아가는가 못 받아가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배당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권리상호간의 우열관계에 대하여 그런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162페이지 보게 되면 저당권의 실행이라는 것이 있죠.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자가 권리를 만족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저당권의 실행은 원칙적인 방법이 경매입니다. 자, 따라서 보세요.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돈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저당권의 실행은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이 경매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배제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원칙적인 실행, 이거는요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저당권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등기 기록에 저당권자라고 하는 권리자가 나타나 있죠. 그리고 돈 얼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는 등기소라고 하는 법원 또는 등기소라고 하는 국가 공권력 기관에서 등기관이, 등기 공무원이 여기서 기록된 공적 장부인 등기부, 등기 기록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법원에서는 등기 기록을 제출하기만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바로 경매를 개시해줍니다. 이게 바로 저당권 실행 경매, 즉 임의 경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당권 실행의 원칙적인 모습이 경매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매로 저당권자가 경매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유저당이다라고 하는데, 유저당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대물 반환 또는 대물 변제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소의 주택 2억짜리를
자, 담보로 잡고 의뢰라는 사람이 돈을 1억 빌려줬습니다. 1억 빌려주고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너한테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에는 이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거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대물 변제 또는 대물 반환의 약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약정이 있을 때는 갑이 을에게 이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에 약속대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을은요, 여기서 만약에 돈 받을 것이 빌려준 돈이 1억 원이고 이자가 2천이다라고 한다면 받을 돈은 1억 2천이죠? 정산해줘야 되겠죠? 8천만 원 정산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2억짜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나머지 8천만 원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대물변제라고 하고 이런 것을 약속한 것을 대물반환의 약정이다라고 합니다.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가? 유저당이다라고 하는데 유저당의 대표적인 모습이 대물변제 또는 대물반환의 약정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물변제, 대물반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여기다 어떤 공사를 하고 아파트 공사를 하고 아파트 공사 대금 다 못 받은 금액을 여기서 아파트 몇 개를 내가 대신 대물로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대물로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물변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는요. 유저당에 관한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담보가등기를 설명하면서 이 유저당의 개념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겠죠. 저당권 설정되기가 먼저 됐다. 용익권인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이 나중에 됐다라고 한다면 소멸되는 거죠. 그러나 이 용익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됐다라고 한다면 인수되는 거죠. 다만 용익적 권리를 하더라도 전세권이나 특별법에 의한 임차권은 전세권자가 또는 임차인이 선순위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소멸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배워나갈 겁니다. 나머지 일괄경매권은 권 이런 부분에서 설명드릴 거고 제3취득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경매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3취득자도 경매인의 자격이 있다. 즉 낙찰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제3취득자는 대의를 할 수 있다. 대의변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것이 있고 하는데 지나치게 학문적인 것이고 실정 경매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